이게 20문제라고요. 그럼 여러분들 어디를 많이 맞춰야 돼요? 여기 익히 하는 문제 이걸 많이 맞춰야 돼요. 여기 아는 문제를 몇 개 틀리느냐 그게 합격으로 가는 길이에요. 요 아는 문제를 많이 틀려버리면 그럼 불합격이에요. 요 모르는 문제는 찍어도 안 맞거든. 여러분 찍으면 잘 맞던가요?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연습하는 거야. 그동안 여러분들 많은 공부를 했잖아요. 많은 시험 봤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시험 잘 본 적 별로 없죠.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찍어서 잘 맞던가요?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라고. 지금부터 이제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 자기가 찍고 싶은 번호에다 찍지 말기. 그렇지? 찍고 싶은 번호에다 찍어서 잘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3번 찍고 싶으면 그럼 여기다 1 더해서 4번 찍자.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라고.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나는 3번 찍고 싶으면 1을 빼. 그래서 2번 찍자. 뭐 이런 식으로. 어차피 찍을 거 나올 거니까 이렇게. 그래서 자, 농담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익히 하는 문제. 여기에서 몇 개가 틀리느냐. 그게 중요한 거야. 요 모르는 문제에서 몇 개 맞추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모르는 문제를 찍어도 안 맞으니까. 그러면 여기 아는 문제, 익히 수업 시간 했던 문제에서 실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요 20문제 나오면 최소 18개는 맞춰야 돼요. 18개. 그럼 여기서 18개를 맞추고 여기서 6개 맞추면 이제 합격이거든요. 근데 요 20문제에서 아는 문제에서 15개밖에 못 맞췄다. 15개. 그럼 여기서 9개 맞춰야 되거든요. 9개. 그게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20개에서 9개 찍어서 맞춘다? 불가능해요. 불가능. 찍어서 잘 맞던가요? 안 맞던가요? 안 맞아요. 확률적으로 보면 20문제면 찍어서 맞추는 게 몇 문제요? 4문제요. 4문제. 확률적으로 보면 20문제에서 찍었다. 그럼 확률적으로 맞춰야 될 것은 4문제밖에 안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는 문제, 익히 노출됐던 문제, 쉬운 문제를 틀리지 않아 해서 합격으로 간다는 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출문제 분석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뭐 규변 원리를 이해하고 암기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써놨지만 이렇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먼저 하고 암기하자 이러는데 근데 사실은 요 이해만 해가지고 시험 보러 갈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1차 과목이요. 민법하고 부동산학 개론을 시험 보는데 부동산학 개론 40문제, 민법도 40문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80문제인데 시험 시간은 100분입니다. 100분. 자, 여러분도 이런 이제 실수를 보면 안 되는데 시험 끝나고 나면 꼭 안타까운 분들이 생깁니다. 제가 시험 끝나고 나면 이제 물어보거든요. 제가 학원에다 전화해서 그분 됐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그분은 분명히 돼야 되는데 안 되는 분들이 있다고요. 그런 분들이 어느 분이냐면 학원마다 1명 내지 2명이 꼭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마킹을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시험 시간 조절을 잘못해서 그래서 시험이 끝났는데 뭐 15문제를 못 풀었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요. 그럼 불합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100분 안에 80문제를 풀어내야 돼요. 그러면 시험지를 딱 받으면 제1과목 부동산학 개론, 그러니까 부동산학 개론이 1번부터 40번까지 있고 민법은 41번부터 해서 80번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차 과목은 1시간에 다 봐요. 부동산학 개론 따로 보고 민법 따로 보는 게 아니라 이 1시간에 이거 다 보게 돼 있다고요. 그럼 이제 민법부터 풀으신 분도 있고 부동산학 개론부터 풀으신 분도 있는데 부동산학 개론부터 풀었다 해봐요. 근데 민법 15문제를 남겨놓고 시험 시간 끝났다. 그럼 불합격이에요. 거의 불합격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시간 안에 다 풀기 위해서는 이해만 해서 풀지 않죠. 못 풀리죠. 만약에요. 부동산학 개론 나는 암기하지 않고 이해만 했다. 그러면 1번 문제를 받고 나서 이해를 통해서 이제 하려면 맞아. 그랬지. 그 다음에 2분 가는 거야. 이해만 해버리면. 그래서 이해를 통해서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1번 문제를 보고 나서 바로 답 몇 번? 10초 안에 끝날 정도로.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0초 안에 끝나는 문제가 있다고. 그런 문제는 암기를 통해서 하는 거지.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해를 통해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해할 부분은 이해하고 암기할 부분은 암기하고. 그 다음에 선택과 집중인데요. 기본서 받아보면 페이지 수가 아마 최소 550페이지 정도 될 겁니다. 예전에 10년 전에 부동산학 개론은 900페이지, 900페이지. 근데 줄여서 요즘은 분량을 줄이는 방법으로 가거든요. 학원들에서. 그래서 기본서 페이지 수를 보면 최소 기본서 페이지가요. 550페이지가 될 거예요. 550페이지. 그러면 이거 550페이지 전부 다 공부했다 그러면 떨어집니다. 부동산학 개론 페이지 수 기본서 550, 민법도 550이란 말이에요. 이거 다 전부 다 공부하고 싶어요? 그러면 학원 올 필요 없어. 부동산학과를 가시면 돼. 그럼 이거 전부 다 공부하면 떨어진다고.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550페이지 중에서 제가 선택할 겁니다. 제가 선택해 줄 거라고. 어느 부분을? 중요 부분을. 그러면 선택해 주고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거야. 집중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선택하는 중요 부분이 뭔데? 그동안 많이 출제됐던 부분. 기출됐던 부분. 그러니까 결론은 기출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소리예요. 제가 이렇게 주저리주저 말하지만, 그래서 자주 출제됐던 거.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말을 자주 써요. 이거는 10년 동안, 최근 10년 동안 8번 나왔습니다. 이런 말 한다고요. 그게 중요하다는 소리야. 그럼 별표 3개. 그 다음에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을 거의 10번 들어요. 똑같은 내용. 똑같은 내용을 10번 들었는데 시험 문제를 출제했는데 틀렸다. 그러면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잖아요? 제가 농담하는 게 여러분이나 제가 두 분째 우리가 사람이 아니지. 사람이 출제하고 사람이 가르치고 사람이 배웠는데 똑같은 내용을 10번 했는데 떨어졌다. 틀렸다? 그러면 셋 중에 사람이 아닌 사람이 나오겠지. 이렇게. 누군지는 날 말 못하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또 나왔네요. 기출문제 분석. 그러니까 기출문제는 좀 있으면 빠르면 아마도 2월 말이나 3월 달에 책이 나온다고요. 기출문제집. 그럼 기출문제만 가지고 또 수업을 하게 된다고. 저는 제가 소속된 그 학원에 지금 제가 기출문제를 만들고 있거든요. 기출문제 제가 해설을 달고 있는데, 최근 한 6년 동안 기출문제 지금 제가 해설을 막 해서 달고 있다고요. 아마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 사서 보면, 그러면 이게 기출문제를 분석하게 된다고. 수업만 또 따로 하기도 하고. 자, 그러면 결론은 지금까지 주제를 이야기했지만 뭐가 중요해요? 기출문제. 가장 중요하다는 거. 제발 믿고 기출문제만 공부하고 가서 떨어졌다. 기출문제만 최근 6년 동안 나온 기출문제를 다 분석하고 다 알고 갔는데 떨어졌다. 그것은 기적입니다. 기적이요. 그러니까 그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법도 그러고 부동산 경영도 그러고 다른 과목도 전부 다 그동안 기출됐던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베이스 깔고 거기다가 약간 업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가장 중요한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부동산학 개론에서 가장 여러분 힘들게 한 게 이 계산 문제거든요. 계산 문제. 이 계산 문제. 자, 계산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우리는 몇 점 맞는 시험입니까? 60점 맞는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학 개론에서 이제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계산 문제는 매년 7개에서 10개를 출제해요. 그럼 10문제면 비중이 25%거든요. 굉장히 비중이 큰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가장 많이 출제했던 해가 12문제인가 13문제가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는 9문제 출제했어요. 그러면 7개에서 8개 사이니까, 7개에서 10개 사이니까 8개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여러분 시험에서 최소 8개 나올 거니까. 그럼 8문제가 나오면, 그러면 그 중에서 4문제. 요 4문제는 그동안 나왔던 문제에서 숫자만 바꿔주는 거예요. 숫자만. 그럼 이 문제는 다 맞춰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4문제가 새로운 형태가 나와. 이건 어떻게 합니까? 잘 찍어야지. 잘 찍어야 한다고. 이걸 풀겠다고 달라들잖아요? 그러면 떨어지는 거야. 민법에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계산 문제를 부동산 결혼은 계산 문제가 너무 어려워. 자, 주위에서 합격하신 분들이 부동산 결혼 계산 문제가 너무 어려워. 그렇게 말하신 분들 거의 다 계산 문제 안 하고 합격하신 분들이야. 안 하고. 그러니까 이 계산 문제를 하지 않아도 합격할 수 있거든요. 왜? 부동산 결혼 40점 맞고 민법 80점 맞아보면 되니까. 근데 계산 문제 때문에 부동산 결혼 못 한다고 막 하신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계산 문제 공부하지 않으면서 그런 말 합니다. 하지 않으면서 걱정만 해. 아니, 하지 않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 그런데 이 계산 문제 때문에 못 하겠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산 문제 가지고 좀 여러분들 걱정할 건데, 계산 문제 의외로 더 쉬워요. 왜? 반드시 절반은 익히 아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절반은 익히 아는 내용은 이 부분만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야. 그럼 선생 뭐가 나오는지 알아? 아니, 모르죠. 모르고 한 패턴이 서너 개 있다고요. 패턴이 나오는 패턴이 그 부분에서 10서너 개에서 꼭 이건 나온다고. 4문제 정도는. 올해도 4문제가 5문제는 그동안 나왔던 것을 숫자만 바꿔줬어. 똑같이 내고 숫자만 바꿔줬어. 그걸 맞추는 거야. 얘는 또 계산 문제만 따로 수업을 해요. 그래서 그걸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충분히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목표 점수는 80점이라는 거. 자, 그러면 제가 매우 우아하게 부동산 공부 방법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게 결론입니다. 할 수 있다. 그 다음에는 몇 점 맞는 시험이다? 60점. 그 다음에 무슨 공부한다? 시험 공부한다. 그 다음에 뭘 분석한다? 기출문제 분석한다. 됐습니까? 그럼 끝. 자, 그 다음에 하나 당부 말씀드린 건데, 빠지지 말라는 거. 수업 시간에 빠지지 말라는 거. 자, 빠고 싶다. 그러면 화요일하고 수요일은 빠지면 안 된다는 거. 이 화요일하고 수요일이 1차 과목이거든요. 그 빠지면 안 돼. 빠지면 안 되니까
화요일하고 수요일은 빠지면 안 되고 다른 시간에 약속이 있으면 다른 시간에 약속을 하고